소금은 불필요한 찌꺼기나 노폐물, 불순물 같은 것들을 흡착을 해서 밖으로 짜내고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금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면서 살균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먹고 나서도 탈이 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숙입니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맛도 없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장에 가스가 차서 답답하거나 더부룩하고 심할 때는 구역질까지 나는데요. 소금은 음식을 소화, 분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남게 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소금을 안 드시던 분들, 싱겁게 드시던 분들이 소금 잘 챙겨 드시고 입맛에 맞게 짭짤하게 드시면서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진단을 받으시고 저염, 무염식 하고 계신 분들,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아서 세포에 영양이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도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염화나트륨, 소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면서 중요한 소화액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액, 소금에서 염화물에 해당이 되죠. 소금의 나트륨은 췌장액, 쓸개즙, 장액 등 알칼리성 소화액의 성분이 됩니다. 소금의 염소는 위액의 주성분인데요. 소금이 부족하면 위액, 소화액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살균하거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훨씬 커지는 거죠. HCl에서 Cl에 해당되는 염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는데요. 고기 종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단맛의 두유는 소화가 안 되지만 짭짤한 맛의 콩국수는 잘 드십니다. 콩국수의 소금 때문인데요. 소금이 위액의 성분이고 단백질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염분이 부족해서 소화액이 부족해지면 단백질 소화가 특히 어려워집니다. 소금은 지방 소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기름기 먹으면 탈나고 소화 잘 안 된다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충분히 간이 잘 안 되고 짭짤하지 않은 음식들을 드셨을 때 특히 탈이 많이 납니다. 간이 부족하면 간장이나 소스를 충분히 찍어서 드셨을 때는 괜찮은데 싱거운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불편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분들 계시는 거죠. 소화 효소가 지방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쓸개즙 산염에 의해서 지방이 유화가 돼야만 하는데요. 간에서 나오는 쓸개즙은 소장에서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간에서 나오는 쓸개즙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서 지방의 소화 흡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칼슘과 철분을 아무리 흡수를 해도 이온화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내가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옛 문헌에도 소금하고 소화와 관계된 기록들이 많은데요. 본초 강목을 보면 소금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우며 답답한 속을 풀고 뱃속의 응어리를 터뜨리며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없앤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향약 집성방에는 소금은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켜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냉동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소금을 썼다고 하지만 요즘은 집집마다 냉장고, 냉동고 여러 개씩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간장, 된장, 소금으로 절이거나 말린 생선 같은 것들을 먹습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수분은 빼내고 적당한 염도로 간을 배게 만드는데요. 부패성 미생물 작용은 억제를 시키고 유익한 균의 발효 기능을 활성화를 합니다. 짠맛은 입맛을 돋웁니다. 입맛 없을 때 이 간장게장이 밥도둑이 되고 참기름 간장에 밥을 쓱쓱 비벼 먹거나 짭조름한 김에 싸서 먹거나 짭짜름한 것이 들어가면 없던 식욕도 생깁니다. 컨디션 안 좋고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입맛에 맞게 간간하고 짭조름하게 드셔보세요. 그래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를 시켜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수십 년을 드셔왔다는 소화제 끄는 이야기. 입 짧았던 아이가 먹성이 좋은 아이로 바뀌기도 하고요. 늘 가스 차고 답답했는데 속이 편해지면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에서 간만 잘 맞춰도 속이 훨씬 편안하고 가벼워집니다. 내 안에서 처리하기 힘든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머물러 있다면 부패가 일어나고 독소가 되기 때문에 음식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피부 트러블의 상당수가 소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지면서 안색도 좋아지고 피부 트러블 없어졌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소화 잘 되는 소금 활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는 음식에 간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국물, 나물, 반찬류들에 간을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특히 나물류, 채소류, 이 칼륨이 많은 것들 드실 때는 간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나물이 싱거우면 맛도 없고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간이 충분히 잘 된 나물류, 드레싱이 잘 된 채소류들을 드시면 칼륨과 나트륨의 밸런스도 맞고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기름기 있는 거 드실 때 소금 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짭짤하게 볶거나 싱겁다 싶으면 간장이나 소스 활용해서 충분히 찍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속이 편안합니다. 소금은 불필요한 찌꺼기나 노폐물, 불순물 같은 것들을 흡착을 해서 밖으로 짜내고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균들이 있다면 소금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면서 살균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먹고 나서도 탈이 나지가 않습니다. 외식이나 급식 등 외부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이 간이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소금통 준비하셨다가 간을 잘 해서 드시면 음식 맛도 살아나고 탈도 나지가 않는 거죠. 발효식품이나 염장식품들을 활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반찬이 없더라도 신선한 채소만 있어도 쌈장, 된장에 잘 찍어 드시면 되고 입맛이 없을 때 간단한 양념 하셔서 한 그릇 뚝딱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장류와 염장식품 반찬들 잘 활용하시면 좋고 소금을 그냥 먹기는 부담이 되는 분들 깨소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음식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소금물이나 소금을 직접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금차나 소금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소금차 드시는 법, 소금물 드시는 방법은 저희 채널에 다른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몸의 염도와 맞는 0.9%에서 1% 정도의 소금물로 하루에 2번 정도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처음에는 300ml부터 시작을 하셔서 잘 맞으면 양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소금물로 드시면 물배 차는 것 같고 드시기 힘든 그런 분들은 입에 소금을 녹여서 드시고 물이나 음료로 삼키시거나 가루약 드시듯이 털어놓고 물로 삼키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소금을 드시기 힘든 분들은 국간장 물에 타서 드시거나 된장, 간장 물에 타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공복에 소금차 드셨을 때 이 위장이나 심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후로 가면 심장이 몹시 뛰거나 기운이 쫙 빠져서 힘들거나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소금차를 드셔서 괜찮은 분들은 오전에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 밤에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책에 있는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70대 중반인 MC는 30년 넘게 소화제를 먹어왔으며 두드러기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평소 잘 체하고 조금만 먹어도 명치에 음식이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무릎 관절이 안 좋고 불면증으로 오래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음식을 싱겁게 저염식, 무염식 하다시피 하셨는데요.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서 몸에 각질, 건성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게 된 자녀들이 어머니께 소금을 권했는데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드셔서 의외로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어렸을 때 소화가 안 되면 부뚜막에 소금 집어먹거나 조선간장을 타먹었다라고 하면서 원래 소금이 소화제야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소금은 잘 챙겨 드시고 입맛대로 드시면서부터 소화가 잘 돼서 오랫동안 드셨던 소화제도 끊으시고 식사를 잘 할 수 있고 속도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변비도 없어지시고요. 가렵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속이 불편할 때면 스스로 어머님이 소금을 잘 챙겨 드시고 양 조절도 필요할 때는 좀 더 드시고 또 어떨 땐 줄이시고 양 조절도 하셨는데요. 매일 소금 챙겨 드신 지 10년이 지났고 80대 중반인 현재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혈압, 성인병,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저염식 혹은 무염식 싱겁게 드시려고 애써오면서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잘 먹어야 피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고 해서 기운도 나고 활동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화
흡수가 안 되다 보니 기력도 없어지시고 피부의 문제, 대사질환의 문제 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소화 흡수 분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간이 맞아야 맛도 살고 몸도 삽니다. 짭짤하게 맛있게 식사하시고 건강과 활력을 되찾으세요. 지금까지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